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유월을 거쳤지만 올해 유월을 맞는 마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유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유월, 진짜 대한민국을 세우는 유월이 열렸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승부가 아닙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찬란하듯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대선인데 오늘 동영상 하나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4살 소년공 이재명을 안는 모습.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사라진 꿈의 사다리가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꿈을 안고 살아가면 꿈이 실현되는 나라. 뼈 빠지게 일해도 앞날이 보이지 않던 나라에서 이제 일한 만큼 보답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몰에서 이번에 준비한 상품 오늘부터 새로운 게 아주 특별한 거네요. 내일이면 이제 새 나라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일날 6월 3일날 맞이해서 삼겹살을 준비했네요. 와. 오늘부터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승리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겹살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100% 국내산 한돈이고요. 그냥 삼겹살 하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어서 요즘 아주 인기 많은 꽃 삼겹살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급냉을 시킨 다음에 썰면 이렇게 모양이 꽃 모양처럼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른 가수가 먹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강남 스타일 꽃 삼겹살. 이번에 대선 승리 기원 축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냥 구워서 바로 드셔도 좋고 또 얇게 썰려 있기 때문에 샤브샤브로 드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강남 스타일 꽃 삼겹살 300g 1인분에 9,900원. 가격도 아주 좋네요. 삼겹살, 목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요. 임세은 대변인님, 네. 오늘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는 여의도 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하고요. 또 그 전에 성남에서도 유세가 있습니다. 유세 성남에서 하고 또 이동해서 여의도로 가는데요. 성남은 아까 저희가 좀 이렇게 찡했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치적 고향이기 전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던 정말 진짜 고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성남시장 8년간이 이재명 후보가 말하길 그때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추억을 더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릴 때 성장도 시켰지만 정치적으로도 입지를 키워온 바로 그곳 성남에서 또 유세가 있고요. 마지막인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인간 이재명도 살린 곳이 또 여의도입니다. 정치인 이재명도 살렸지만요. 바로 사실 비상계엄이 약간의 흐트러짐과 어긋남이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죠. 여기 계신 백운기 앵커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 거의 1순위였기 때문에 지금 생사가 아마 불분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날 12.3 계엄 때 휴대폰을 틀고 유튜브를 틀면서 시민들에게 와주십사 하고 요청했던 곳이 바로 그 여의도고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또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을 파면을 이끈 곳이 바로 여의도의 빛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토대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또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곳, 이곳 여의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7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그러한 그 새로 나타날,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힘 모아주시고 응원봉으로 다시 한번 그 빛의 희망, 빛의 혁명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네. 마지막 유세
여의도 국회 앞 광장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사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의 그 무도함을 막아낸 장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장까지 담을 넘어서 이준석은 넘지 않았던 그 담을 국회의원들이 넘어서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의 어떤 결집된 힘이었고요. 그 국회에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뭐 맨몸으로 장갑차도 막고 그다음에 총칼을 막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이루었던 것도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힘이 다시 국민의 힘이 자꾸 나오네. 국민의 열망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한다는 것은 응원봉 빛의 혁명이었죠. 응원봉은 다 제 복라인이긴 합니다만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곳이고 정말 민주주의가 국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과 야당의 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았다는 그 의미가 되새기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마지막 유세를 바로 그 여의도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마지막 유세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아마 취임식도 국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이게 12월 3일로 따지면 내일이 딱 6개월째 공교롭게 6월 3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6개월째를 맞고 있는 거고 그날 밤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포고령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관료라든가 그런 사람들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주인인 거고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그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공간이었을 뿐이고 그런데 그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었는데 그거를 풀어낸 게 국민들이 풀어낸 겁니다. 여의도에 모여서 진짜 국민들, 이 국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지켜냈고 응원봉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내일 오늘 마지막 유세를 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사실 헌법이 무너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헌법도 개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여의도란 공간을 통해 상징되는 우리 국민의 뜻은 무엇인지를 아마 밝히는 그런 취임식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일 본투표입니다. 내일 투표가 끝나면 8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 밤에 내일 밤 12시 이전에 선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도 확정된 게 12시 근처였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8시에 조기 대선에 8시에 선거가 맞춰졌고 비슷한 시각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시 전후로 자정 전후로 해서 확실히 뜰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보통 지난번 대선도 그랬습니다만 출구조사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로 거의 뭐 결정이 될 거라고 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자정쯤 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표가 다 마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섬에서 오는 그런 투표함도 있고 그런 개표가 다 마감되려면 그 다음날 가야 되지만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면 요즘에는 출구조사 예측이 거의 100% 맞습니다. 총선은 약간 오차가 있지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0몇 %까지도 그렇게 맞추는 게 요즘 출구조사이지요.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 거의 이제 우리가 당락 여부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딱 검사를 하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실상 대선 후보 확정 이렇게 띄우게 되는데 방송 3사가 대통령 당선 확정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밤 11시 50분이었고요. 그때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투표 마감이 8시 이번하고 똑같죠.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때는 밤 10시 47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후 6시에 투표 마감이 됐으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밤 11시 50분 정도 그때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보다 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계산으로는 8시 정도에 이제 출구조사 발표하고 그때부터 개표 시작하고 해서 저는 11시 전후 정도면 충분히 나오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론조사는 깜깜이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 각 언론사들이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나왔던 추이들을 분석해서 현재의 여론을 어느 정도 예측한 게 있는데요. 그 여론들이 거의 10%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10%가량의 차이가 된다면 한 절반 정도만 개표가 진행이 되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구가 좀 많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인구가 많기로 따지면 대구, 경북 지역도 인구가 많고 또 그것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개표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11시 정도 전후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번에 싶습니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정쯤이 돼야 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 8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상 뭐 거의 결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맞기 위해서 내일 개표 방송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7시 40분쯤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8시에 개표 끝나고 나서 투표 끝나고 나서 곧바로 출구조사 나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는 그런 특집 방송 내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출구조사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8시에 나오는 결과가 곧 최종 결과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그 차이가 뭐 이렇게 그 지난 대선처럼 0.73만큼 그렇게 간박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출구조사가 아마도 이제 당선 확정과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은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동안 추이를 봤을 때 그랬고요.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그 총선의 결과가 민주당이 약 190석 정도 된다는 게 그 출구조사 나왔지만 사실 그보다 약간 적긴 했죠. 비례대표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아마도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끝까지 선대위나 후보나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만하지 않고 내일 투표 끝나는 그 시간 8시까지 투표 안 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독려하고 끝까지 물론 되게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전 투표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또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주변을 살펴보시고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본 투표에 투표해 주시기를 또 독려해 주시고 또 함께 가주시고 해주시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예. 서시님께서 제 아픈 데를 찌르셨는데 백영크님 그때는 파랑 넥타이 부탁드려요 그러시는데 통합의 메시지인가요 오늘? 아니요 사실 여러분께 그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제가 옛날에 KBS에서 앵커할 때부터 항상 저는 파란색 와이셔츠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파란색 계열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크로마키 맞아요. 판이 파란색이라서 맞아. 파란색을 못 입습니다. 파란색을 입으면 이게 이제 투명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란색 와이셔츠도 못 입고 파란색 넥타이도 못 차고 또 출연하신 분들도 파란색을 못 입는데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를 계속 붉은 계열로 이렇게 차다 보니까 뭐야 왜 저자는 파란 넥타이를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크로마키 판이 배경을 파란색을 쓰기도 하고 녹색을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녹색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파란색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걸 색깔을 다 바꾸는 것도 큰 공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며칠 걸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파란색을 못 입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 기간이라 여론조사를 볼 수는 없지만 한겨레에서 아주 그 의미 있는 것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선 후보 득표율을 예측을 한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여론조사 지지율 또 추세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산출하는 득표 예측치입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STI 여기에 의뢰해가지고 추정을 한 추정치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조사했던 것을 모으고 또 추세를 살펴봐서 어떻게 최종 득표가 나올까 이걸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5에서 50.1 이거를 얻는 걸로 예측이 됐고 김문수는 39.1에서 39.7 그러니까 39% 40%를 못 넘는 걸로 이준석은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10%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그건 매우 의미가 있어요. 대선을 치르려면 참 많은 비용이 들죠. 선거 비용이. 그래서 이준석이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을 다 보전받지만 10%를 넘으면 절반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10%에도 못 미치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지열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뭐 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탁금도 상당히 액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공보물이라든가 또 후보가 전국적으로 유세를 다니면서 그리고 선거 운동을 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게 그 선거 공보물을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 한 370억인가 그 정도가 듭니다. 그만큼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상 뭐 낮에 유세 같은 것도 많이 안 다니고 본인은 뭐 학식 먹으면서 전국을 다닌다라고 했지만 그 최소 비용을 따지더라도 개인이라든가 개혁신당의 현재 규모로 봤었을 때 개혁신당 또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 규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비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거 이전에 본인이 소송 비용부터 지금 갚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팅커벨님, 양 변호사님 지금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보기 좋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 젊어 보이십니다. 뭐 진짜 대한민국에 앞서서 저도 진짜 우리를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가발 쓰셨던 거예요? 약간 좀 이마가 좀 제가 넓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뭐 이거 가려서 뭐 아니, 하겠나 근데 이건 싶어서.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제가 그 안에 가발 쓰셨는지 뭐 짐작은 좀 했는데 저는 지금 사실 이 흑채를 막 뿌려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모습 아주 좋아요. 그거 있는 거 버려요. 그거 이게 멋있잖아요. 저도 훨씬 낫고 지난번 결혼식장에서 뵀는데 이렇게 오셔서 왜 이렇게 갑자기 젊어지셨어요 이랬거든요. 네, 훨씬 좋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면은 전혀 뭐 네, 가발 회사에서 뭐 협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정말 좋아요 훨씬. 예. 진짜 양지열. 진짜 지난번에 뭐 했어요? 가짜였습니까? AI로. 네. 예, 저는 그거 지지합니다. 녹수님, 앵커님 아따 눈치껏 해불어요. 팬티라도 입고 오쇼. 파란색 넥타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따 참. 예, 영주님 훨씬 젊어 보이고 좋구만. 예, 양재열 변호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봤는데 이재명 후보 제가 금요일 날 인터뷰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럴까요? 그 이재명 후보 그 분석이 그럴듯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거 비용을 감당을 못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리박스쿨인가 뭐 이상한 뭐 그게 있던데 그 두 가지가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화 불씨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는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실시간 동접자가 일찍이 2만 명을 넘어섰네요. 그런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지열 변호사님 변신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 아니 왜 제가 자, 이재명 후보 인터뷰 들어볼 동안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아닙니다. 저는 예. 그 선거 전날이라도 할 사람들이에요. 오. 그게 시도는 끝까지 할 거예요. 어젯밤에도 뭐 전화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요. 예. 그 뭘로 합니까? 그저 선거 바쁜데. 저는 단일화 논의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래 조건이 잘 안 맞을 겁니다. 네. 지금 거래 조건은 뻔하잖아요. 엄청난 선거 비용 예. 누가 낼 거냐?
나중에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 예. 얘기 또 나와 있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보장이 되느냐? 약속했다 안 지키면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장책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저는 되긴 해요. 네. 그러나 끊임없이 시도할 거고, 또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믿잖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 선거가 그리 녹록한 선거는 아닙니다. 지금 정말 한 표라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예. 또 압도적으로 심판.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분석은 선거 비용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 뭐 거래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지 단일화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김문수 후보도 어제 유세에서 단일화 질문에 단일화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까지도 그런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대선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단일화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일화 아니면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아직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놀랬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은 단일화가 결론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시도를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말로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딜이라고 하는 협상을 할 때 서로의 조건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뭐 이게 무산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양측 다 단일화에 대한 시도를 할 거다. 오늘 밤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뭐 지라시에 보니까 찌라시는 그런 것도 돌았어요. 오후 뭐 몇 시 이후에 이준석 후보 뭐 일정이 없고 그다음에 유세를 같은 지역에서 한다잖아요. 뭐 같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막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걸로 물론 이건 공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안 넘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완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예를 들면 선거비용 보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협상 조건으로 집어넣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아직도. 그래서 협상 왜냐면 이게 보세요. 하는 듯 하다가 무산되고 하는 듯 하다가 무산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김재원 비서실장인가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얘기 다 돼가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게 바로 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산이 돼가고 있는 것이지 시도를 멈추는 건 아니다. 결국 오늘 밤 늦게까지도 계속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딜을 한다, 거래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너 뭐 줄게 뭐 한다. 예. 양재열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거 중대한 법 위반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 자체를 이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들이요. 뉴스에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일화 얘기 말고 생각해보시죠. 지난 한 2, 3주 정도에 무슨 좋은 뉴스가 국민의힘이 됐건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됐든 내놓은 게 있습니까? 얘기 잠깐 한 것처럼 네거티브나 하고 있고 망언이나 하고 있고 유세장 올라가가지고도 자기들끼리도 이재명 후보 찍어달라는 얘기나 하고 있고 뭐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단일화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 군보를 떼는 거고 실제로 시도도 어느 정도 할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다짐 최후까지 끝까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아까 했던 조건도 조건이지만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누구랑 약속을 하지? 국민의힘에? 누구랑 약속을 하면 지켜지지? 저 당에 지금 주체가 있나요? 저 당의 대선 이후에 미래가 보이나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얘기는 끊임없이 하겠죠. 불도그 이찍님, 이찍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정치1번지 들어와서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도그님. 불도그님은 이런 희망을 댓글에 올려주셨네요. 김문수, 이준석 대구 유세 같은 시간대 잡힘. 이준석 대구 유세 이후 일정 없음. 단일화 확정. 아주 희망을 가지시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김문수, 이준석 둘 다 대구에서 하는 모양이죠? 네, 그 같이 하고요. 시간도 이렇게 어렴풋이 비슷해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그 단일화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일화는 끝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이준석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일단 추측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하신 거는 6월 2일 밤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 방탄의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접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장부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은 개혁신당이라는 조그만 당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의 그늘막에 있어야 그나마 있는 뭐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씨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추측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대구 이야기도 있지만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단일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준석 과의 단일화는 아직 안 끝났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단일화 사기극으로 한번 재미를 봤어요.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한다 해가지고 후보가 된 다음에 나중에는 소위 말하면 본인이 약간 안 한다고 해서 뒤로 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이번 그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시도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금전적인 것도 당연히 1순위겠지만 명분 어떻게 만드냐면 분명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계속해서 김영삼 뭐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단일화를 딱 한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당 합당 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런 예시를 딱 들면서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명분은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신 살아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이준석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네. 그렇지요. 이준석은 지난번 토론 때 그 젓가락 망언으로 이미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단일화의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불도그 이찍님께서 불도그 유튜버가 이찍이란 걸 알린 아이디인데요. 저는 일찍입니다.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대구에서 김문수, 이준석이 마지막 유세를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 이후에 일정이 없다. 이런 걸로 봐서 마지막으로 단일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는데요. 더 싸울 힘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준석은 스스로 그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해서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이런 녹취가 나왔어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뭐 국민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콕 끼어가지고 갖고 놀 때 꼼짝 못했던 것도 그 증거가 딱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녹취냐면요. 그러니까 2013년이죠. 12년 전에 대전 유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접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녹취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그 유흥업소의 관계자 같아요. 사장이든지 뭐 아무튼 접대를 했는데 그런데 요지는 뭐냐. 그때 김성진이가 주재는 했지만 그때 야야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모셔라고 해서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너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준석한테 전화하는 거죠. 말로는 몇 번이나 이거 협박 전화 아니고요 라고 하지만 협박이죠. 이준석이 언제 전화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하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 당선 이후 같아요. 근데 그 바쁜 사람이 무려 20분이나 통화를 해요. 20분이나. 20분이나 통화하는데 제가 오늘
그 20분을 다 들어갔어요. 쩔쩔매요. 예, 제가 뭐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가지고. 저쪽에서 전화한 장모 씨는 이제 점점 수준을 높이더라고요. 아니 뭐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정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뭐 제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아니 뭘 약점을 잡혔길래 그 바쁜 사람이 20분이나 유흥업소 관계자한테 꼼짝 못하고 쩔쩔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의원님, 네. 예, 아이카스트 장준희 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예? 좀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금전적으로는 제가, 전혀 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그런 건, 정말 좀만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이사님 제가 예전에 뵀던 인연이 있지만은, 근데 제가,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건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남을 지금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네. 김성기 같은 새끼를 내가 모시지도 않았지. 예? 예.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그 이사님 다 그거 패키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저게 2019년 5월 10일자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 전이고 위원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저걸 들어보면 약점이 잡혀도 단단히 잡힌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의 평소 스타일이라면 저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저렇게 쩔쩔매면서 전화를 받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거면 협박하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그렇겠죠. 했겠죠. 그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 통화 내용 보면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면 더 가관이에요. 장모 씨라는 저 사람은 도리어 협박 비슷하게 하잖아요. 저게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장모 씨라는 사람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술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자세고 누가 저자세입니까? 이건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 저런 형태로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장모 씨라는 사람이 저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마치 뭔가 받아내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저 통화 스타일로만 보면 장모라는 사람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 뭔가 혜택을 주고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인지 모면해 보려고 지금 돈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뭔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약점 안 잡히고 누가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까? 그것도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만약에 왜 술값이라도 내놔라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거는 명백하게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거다.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저걸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써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 20분간을 다 들었는데 완전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딱 이렇게 코가 꿰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에서 조금 더 전달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퀴즈로 갑자기 청년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었을 때였고요. 또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이제 취임해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해서 사기죄로 결국에는 처벌을 받은 김선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이준석이라든가 다른 유혈가들을 모아서 접대를 한 겁니다. 대전 쪽으로 불러들여서. 근데 그때
그 접대 뭐 쓰고 한 돈들이 뭐 20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장부를 보면 적어도 2번 이상 접대를 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것도 줬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통화한 그 장 씨라는 사람이 대전에서 본인도 유흥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준석이 접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때 의혹 그 당일날 그 장 씨라는 사람이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이준석을 접대하는데 실무를 맡았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 그렇게 술도 사주고 뭐 접대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선물 같은 것도 줬던 게 이 장 씨가 사실은 또 이 돈을 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벌써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땐 단순하게 경제적 어려움 같지는 않아요. 뭔가 뭐 민원이 됐든 뭐가 해결할 게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당신이 뭐 하는데 지금 뭐 어디다 대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느냐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더래 그 20분 동안. 이준석이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사석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방송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석에서조차도 고개 뻣뻣이 세우고 누구한테도 그냥 큰 소리 치고 자기 손이나 쓴 사람들한테도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데 야 이준석이 저렇게 말도 하는구나.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저거 들으면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이거는 수사 과정에 나온 거예요.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문자 내용이라든가 그 접대 엑셀 내역이라든가 다 나온 건데 그거 말고도 저 장 씨라는 게 뭐 장씨라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꼼짝을 못해? 아니 말로 그렇잖아요. 야 그거 뭐 얼마야? 내가 뭐 줄게. 뭐 너까지 게 뭔데? 그런 말조차 못 하잖아요. 보스 형님 TV님이 정답을 주셨네요. 평상시 같으면 시끄러 임마 했겠죠. 맞아. 야, 진짜 아니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한테 사실 정치적 경력이나 연배로 봤을 때도 절대 어떻게 보면 함부로 못할 사람한테도 그게 고개 뻗고 있어요. 여기 어디다 훈계질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리 뽑았던 그 인간이 어디 저거 유흥업소 사장한테 저렇게까지 절절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뭐 단일화 선언을 한다면 뭐 해도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단일화 한다고 하는 순간 이준석의 정치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세현 대변인님 만약에 단일화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고 정치 퇴장 선언, 항복 선언,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선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후보 매수죄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도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일화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오늘 권성동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오늘 밤 모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읽혀지거든요. 오늘 밤 진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들이 쭉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의 미래는 그냥 어두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는 하는 대로 아마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국민의힘에 가서 이른바 방탄을 입겠다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거대 조직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막는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국민의힘 사람들도 잠깐 이용하다가 버릴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단물 빨고 버리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나서 이런 여러 논란들, 지금 나와 있는 녹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국민의힘 사람들조차 먼저 의원직 제명안에 먼저 서명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광노부님께서요. 꼭 알고 싶어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사전투표에 이준석 찍은 표가 김문수에 합쳐지나요? 아니죠. 이걸 이제 사표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 이준석을 찍은 표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이제 사라지고 또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오늘 후보를 사퇴하면 내일 이준석을 찍어도 그 표는 사라지고
양절 변호사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는 게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단일화를 이전에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들어오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김문수로 가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비율을 두자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데 1 더하기 1이 1.2나 3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인데요. 참 오늘을 맞는 분들이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다향기님. 사랑하는 정어리 가족 여러분, 드디어 이틀 후면 새날이 열립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6월 4일 새벽에 해돋이를 할 생각입니다. 신년에 맞이하는 태양보다 더 큰 의미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셨는데 6월 4일 날 태극기를 달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6월 4일 새벽에 해돋이를 하겠다. 아주 멋지게 또 새 봄 나라를 맞는 방법이겠는데요. 바다향기님이 대전에 사시더라고요. 왜 바다향기인가 했더니 흑산도에서 해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또 해군할 때 흑산도를 방문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해군 장교 출신이시죠. 네, 예. 목포에 근무할 때. 예. 동라이 녹수님 배를 저어가자 파란 물결로 산천 경계 좋은 희망의 나라로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두근두근 손 떨리고 가슴 떨림으로 고이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이제는 보내야 할 시간. 지난번에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도 보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울컥하면서 임세은 네. 대변인님 보내드릴 준비가 됐나요? 네, 이제 보내드려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 개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다가 혼자 막 울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너무 3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그 윤석열 3년 동안 가장 목숨을 잃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그래서 이제 계엄까지 막아내고 민주주의 결국 지켜내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든 함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또 5년 시간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윤석열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을 또 치우는 시간, 또 발전시키는 기간, 그 시간 동안 또 마냥 칭찬만 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일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만 잘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드리면 3년 전에 이재명 안타깝게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몇몇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아. 위로의 기도를. 제가 기도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네. 예. 거기서 또 펑펑 울어요. 기도를 들으면서도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같이 그날 3년 전 일입니다. 네. 그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버랩이 됩니다. 그게. 네, 참 눈물 나네요. 갑자기. 예. 이제 감사기도 드려야죠.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선거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탈북자들이 너무 속출해요. 한두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해. 네. 진작에 이 원래 이 뚝이 무너질 때 구멍 하나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이 유세하고 있을 때 빨간 옷 입은 유세단이 같이 춤추고 1번 할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그 뒤로 보십시오. 손학규 전 대표부터 시작했죠. 이재명 찍어주세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지지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사람 권성동 빼고 한기호 의원은 차기 국방장관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응? 그럼 빨리 입당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겠지만 이재명한테 또 충성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애를 써서 개표도 하고 고생할 필요 있어요. 탈북자 시리즈 한번 봅시다. 우리 경제는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근데 좀 다른 사람이 지키면 더 든든하긴 하겠습니다. 많은 양재열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런 게 사람이 참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책도 있고 또 이런 걸 또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긴장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수를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만은 피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저렇게 표출한다고도 하고 근데 또 이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아까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번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또 윤상현 의원이 있어서 또 그걸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는 아이고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인지를 스스로들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거. 뭐 자기들도 대세를 다 알겠죠. 갈고리님 미치겠다. 정어리 TV 보고 듣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고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물님. 백운기 정어리 TV 덕에 지인들 많이 설득했습니다. 또 임세은 소장님 팬이 돼서 투표 동료도 많이 했어요. 임세은 소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정어리 TV 100만 가자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백운기 칭찬이 아니라 임세은 소장님 칭찬. 앞에 왜 백운기 씨 정말 TV 100만 근데 아직 팬이시나요? 이거 임세원 서포터들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선거운동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리박스쿨인가 뭔가 이건데 이거 가기 전에 참 그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봤던 그 영상 가슴이 참 찡하지 않았습니까? AI가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한쪽에는 14살 소년공 이재명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후보인데 그 14살 소년공 이재명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 영상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는 순간 울컥했고 지금도 좀 울컥한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참 임세은 소장님 저 보니까 눈물 나죠. 저 장면이 또 그런 게 이재명 후보가 어제 또 어디 인터뷰에서는 어머니 이야기 하시면서 또 소년공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저는 마음에 안 팠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본인이 힘들었지만 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어린 아이를 공장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이 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14살 때 이제 소년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이 지금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저 나이 때가 되는데 저렇게 공장에 다니고 팔을 다치고 뭐 얻어 맞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삶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누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이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저라면은 뭐 저렇게 못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족들이 다치고 죄 없는 가족들이 수사받고 기소받고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 자체로도 목숨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비판받고 같은 편한테도 오히려 공격받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라고 내주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이 정치라는 것이 신물나고 못 버티고 그만두고 싶을 생각이 12번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버텨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후보가 돼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격이 듭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이재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가난하고 없어도 의지만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제2의 이재명도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또 이재명 후보가 준 것 같아서요.
뭐 지금 뭐 금수저 아니면 뭐 대학도 못 간다고 그러고 좋은데 못 간다고 그러고 성공도 못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이재명을 봐라라는 그런 교훈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또 그러한 그 위인의 업적들을 또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꿈의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랬죠. 사다리를 어떤 놈이 밑에서 발로 걷어 차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저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세월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어린 소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인데 소년공 14살 이재명을 지금의 이재명이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픈 과정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학교 가는 거 옆에 다른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재명을 안으면서 그래도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이재명이 소년공을 안으면서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그때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AI 100조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은요, 윤석열은 청년들한테 기대 가지고 기생하면서 정치를 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니, 투자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청년들 지원하는 것도 다 줄여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청년들을 힘들게 했던 인간이 바로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청년들에서 경기도 있을 때도요, 청년들에게 그 생활비나 아니면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걸 계속 했었고요. 청년 지원제도라 그래서.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하고 이럴 때 면접 볼 때 옷 있잖아요. 옷도 대여해 줬어요. 양복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정장 같은 게 없는 사람들 필요하면 대여해 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뭐 창업 활동이나 아니면 미술 활동이나 개인 발전 활동하면 그것도 지원하는 걸 경기도에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교육받고 또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그 공약 중에도 보니까 청년들 그 저축하는 그에 이렇게 옆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50% 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군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군인들이 자기 월급 모아서 하면 체험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노랑우산 같은.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10,000원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뭐 1년 몇 개월, 6개월인가요? 이렇게 근무하고 나오면 자립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중소기업 다니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저축하고 적금을 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또 매치해주는 그런 매칭 펀드 같은 것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하신 성공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놔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해주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그거 할 거라고 보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뭉클한 AI 영상의 그 시초가 이거였군요. 추억의 메텔 박경은 님께서요, 이재명 대표님이 인터뷰할 때 어린 이재명을 본다면 꼭 안아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생각에 눈물도 보이셨고요.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이재명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쨍하고 아립니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라서일까요? 그 어머님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님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래요. 어린 이재명을 본다면 내가 꼭 안아주고 싶다. 내가 살아왔던 내 날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 재명아 너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각자가 다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또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게 최고 권력의 자리에 국가 원수에 올랐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그걸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어떤 것을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매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또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요, 그렇게 어렵게 소년공으로서 지금의 변호사란 자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가 됐었을 때는 훨씬 개인적으로 부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길도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린 시절 내지는
그리고 또 5.18을 알게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혼자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또 정치에 뛰어들었고 그거를 또 키워서 같이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겠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큰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다 보니까 돈이 가치의 중심인 것처럼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고 공동체가 같이 살고 그 어떤 경제적 성장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이겨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 우리 사회가 정말 윤석열의 그 어떤 암울했던 3년을 다 거꾸로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구햇빛님, 혈기왕성해서 팔팔할 나이에 가난을 못 견디고 공장생활. 저 시절에도 저런 경우는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살아준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동년배로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셨습니다. 성주님, 오늘 이재명 마지막 뉴스 듣고 싶어서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12시 30분에 서울 갑니다. 오, 예,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유세인데 변수 단일화 가능할까 한번 짚어봤고요. 이 리박 스쿨인가 뭐 이상한 뭔 바가지 스쿨 말이죠. 일단 이 리박 스쿨 대표가 손효숙이라고 우체국장 출신인데 교육부에 무슨 뭐 자문위원까지 하더라고요. 논란이 되니까 오늘 해촉을 했던데 이게 뭔가 한번 들어보고 짚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별도의 또 학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가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뜻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하고 무려 30여 회의 저희가 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 이제 늘봄학교 강사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사 양성하는 이런 늘봄 행복이 교실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명 자손군이라고 불리는 댓글 공작팀에 잠입해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과 짜고 가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을 준다면서 댓글 팀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들을 학교로 보내 왜곡된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일명 자손군. 이 댓글 공작팀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리박스쿨의 손모 대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씩 그 시간에 네이버 기사 거기다가 이제 댓글 달고.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이름을 합쳐 만든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5.18은 완전히 진짜 공산 폭동이었어. 손 대표에 따르면 이곳 출신자 중에 서부지바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막 같이 활동했던 청년들이 막 구속돼서 들어가고 내가 이번에 서부지법 창의체험 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늘봄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취재 결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방과 후 교육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철저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저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뭐 리박스쿨 그래서 뭐 이명박 박근혜인가 했더니 이승만 박정희 이념을 가르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 손모 씨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시키는 것. 이승만 박정희가 이 나라에 뭐 적이고 뭐 엄청나게 적이 하면서 더 큰 문제 늘봄학교라고 지금 방과 후 학교 같은 거죠.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하고 윤석열이가 자기 최고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건데 바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육부 자문위원까지 하고 그런 짓을 했다. 이게 최진봉 교수님. 국가적 범죄 아닙니까? 국가적 범죄죠. 저거를 교육부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모르겠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위촉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리박스쿨인가 뭔가 거기서 아까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보도에도 거기에는 5.18을 완전히 비하하고 폄훼하고 막 왜곡을 하잖아요.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자체가 범죄예요.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그러려고 교육부가 이제 와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촉을 했다고 그래요. 책임져 이주호 저는 지금 장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문제는 늘봄학교의 강사를 여기서 양성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늘봄학교 강사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북한의 세뇌교육과 뭐가 다르냐고요. 김정은 세뇌교육과 뭐가 달라요. 아니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공인되지도 않고 우리 역사학계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완전히 벗어나는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정권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런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저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게 해주고 국가 세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교육부 담당자들 이주호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모두 다 저는 문책하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나 지금도 거기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 스쿨 뭐 리박학교인가 뭔가 거기 스쿨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문수는 자기는 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발을 쏙 빼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김문수가 여기에 가서 뭐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일단 리박스쿨을 운영하면서 이제 강사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주로 극우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강사로 활용을 했는데 그중에 김문수 지금 후보가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2020년인가 활동을 했던 강사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박스쿨과 김문수 TV가 협력 관계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아까 말했던 그 자성군이라는 데는 당연히 사실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낙선법정 선거 운동을 불법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도왔던 거예요? 김문수 지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이준석을 지금 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리박스쿨이 지금 연대를 맺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공무원 단체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조가 있고 또 교총이 있는데 그것도 아닌 대한교원정원이 이런 저도 생소한 곳인데 그 단체가 하필이면 이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정책 제안을 거기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까지 알려진 크게 양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교원 노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겨나고 2020년인가 2008년인가 만들어진 곳인데 그 전까지 별로 듣지도 못했던 곳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교육 정책을 거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리박스쿨에 있는 지금 뭐 사람들이 리박스쿨을 통해서 지난해 1월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실까지도 겨나가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뿌리가 막 정말 뻔하게 보이는 게 저 리박스쿨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문수 후보만 강사로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정광훈의 며느리도 거기서 강사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나오면 당연히 정광훈이면서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누가 지냈습니까? 김문수 지금 후보가 지냈어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있는데 정말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를 암약해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들이 선거 국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자손군 임세현 대변인님 네. 자유 손가락 군대 애들한테 뭐 하는지. 아이고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저는 단순히 이게 댓글을 달아서 뭔가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저는 악질인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 늘봄교육연합회 그 이름으로 서울교대랑 협약을 맺고 10개 학교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강사를 투입하고 이제 강의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있던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철저하게 뉴라이트 극우 사상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주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큰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세뇌가 되거든요. 윤석열 보십시오. 유튜브에 세뇌돼서 60살 먹은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친구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계속 주입해서 저는 이른바 한국판 유겐츠를 만들려는 거 아닌가, 유겐츠를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그 청소년 이제 그런 집단들을 유겐츠라고 해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이 필요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입시켰던 게 그 유겐츠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시작된 게 이 조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그냥 돈 없이 움직일 수도 없고 돈 없이 사람을 뭐 교육시키고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자금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랑 긴밀하게 연결이 됐는지 또 교육부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또래에 있는 저희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명의 애들이니까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저도 주말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은 게 여기 어디 학교에서 들어갔냐 이 교사들이 무슨 교육했냐 알고 싶다라고 제 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죠. 활동한 데가 어딘지 밝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 어떤 교육에 어떤 교사가 갔는지도 밝혀서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과 특히나 학부모들의 의혹을 해소가 돼야 돌봄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칫 이 리박 스쿨 때문에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돌봄 교실 자체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수사하고 엄벌은 하되 이 돌봄 교실과 어떻게 보면은 보육시설인 늘봄에 대해서는 좀 이 현상은 좀 유지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 맡기는데 두려움이 없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소름 끼치는 게요. 임세훈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이 아이들을 이미 가르쳐서 집회 현장에 동원해서 빨간 목도리 주르륵 두르고 합창을 하는 그런 모습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그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만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가사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는 윤석열 얼굴이 크게 전광판에 이렇게 집회장에 붙어 있는 데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영상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하여튼 뭐 경찰이 뭐 발빠르게 수사에 나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 속보가 나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님 팬들이 또 등장했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대공기 TV 100만 가즈아 임세은 양지엘 최진봉 화팅이고요. 임세은 식당 TV 20만 가즈아 임세은 추종자 모임 오동현 이희성 고북원 이승훈 문종태 안진걸 올림 몇몇 또 새로운 추종자 이름이 보이네.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추가 모집 중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쏘길래 제가 그 임세은 소장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 올렸습니다. 방송하고 있다. 왜 안 쏘냐? 네, 그랬더니 안진걸이 바로 보냈어요. 오늘은 약간 갈취성이 있네요. 오늘은 제가 투표 동료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셨네요.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민주당의 서용교 의원님 오늘 특별히 인터뷰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번 그쪽 지역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선거 기간에 아주 TK 지역 골목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신 분입니다.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쉬셨죠? 네, 많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지역은 다 이제 마무리하고 올라오신 겁니까? 네,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니까. 예, 국회 앞에서 마지막 유세고 오늘 아침 지하철부터 쭉 어르신들 저희 지역에는 중랑 노인 종합복지관이라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1000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 곳이 계세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다 훑고 그리고 정어리 TV로 보고 백운기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이셨잖아요. 투표는 어디서 하셨어요? 투표요? 난생 처음 영남대학교 앞에 한번 가봤고요. 영남대학교 앞에도 사실 거의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영남대학교에 가서 유세도 하고 경산이라고 있습니다. 경산. 경산에 가보셨어요? 제가 가지는 못하고 그때 그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취재한 기억이. 경산이 경산 영남대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경산 영남대학교 앞에 저희 투표소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거기에 사셨군요. 이름이 행복발전소더라고요. 경산의 예쁜 시민
단체 예. 예. 시민운동가들이 함께하는 예. 아주 좋은 행복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고요. 경산이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요. 대학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대학도시 경산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경산에 대학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가. 야, 완전히 교육도시군요. 교육도시고요. 대학교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산을 중심으로 또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과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경산이.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영남대학 크잖아요. 근데 왜 영남대학 특히 외에 그 저기를 맡으셨어요? 그쪽에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잘 알아요. 처음 가보셨다면서? 경산은 처음 가봤고요. 예. 대구, 경북 전체 아.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예. 서영교가 맡았는데요. 이재정 이 대구 출신이고요. 예. 제가 경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재정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데 제가 서울도 상임선대위원장, 서울도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면서 예. 대구 경북인데요. 후보가 콕 찍었대요. 골목 전문가로? 후보가 콕 찍어서 대구 경북을 좀 샅샅이 돌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제가 서영교 의원님 좋아하니까 그동안의 활동상은 익히 봤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막 이렇게 뭐 고민정 의원도 뭐 잘해라고 그렇고 하면서 서영교 네.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막 띄워주고 막 훌륭하다고 막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예.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또 노골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농담이고요. 저도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기를 선거 즈음에서 4번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구하고 경북에서 4번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리고 지나갔나 보다 그랬는데 광진 그리고 중랑구 이렇게 선거가 있었어요. 유세가 그저껜가 3일 전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당신이 쇼츠만 틀면 서영교가 나온다고. 쇼츠만 틀면 서영교가 나오고 그래서 맞아. 자기가 안 볼 수가 없다고. 예, 맞아요. 예, 유튜브를 틀면 서영교가 나와서 안 볼 수가 없다고. 근데 그때 그 표정이 뭐냐면 너무 재밌는 표정 있잖아요. 재미도 있지만 엄청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약간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후보님? 근데 제 유튜브가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근데 보면 예, 백운기 유튜브만 선생님 틀면 하는 자꾸 것만 나오는 거는 예. 그 이제 알고리즘이 네. 이재명 후보가 수시로 서영교 의원님을 네. 찾아본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저도 빼박 조금 정거야, 깜짝- 정거. 아, 정겁니까? 사전 투표하는 영상을 우리 정어리 TV가 발빠르게 준비했네.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대구에서 이번에 그 시민들 환호받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귀한 분 만났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와, 나 소름 돋았어요. 우와, 진짜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요. 우와, 아니 저 정도로 인기가 지금 대구시장이 공석이죠. 아, 제가
날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하면서 그렇죠. 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네. 날리고 그 자리 가면 반칙 아닙니까? 반칙이라서 안 됩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알아보고 좋아하고 그러네요. 아까 그 대구에 교동이라고 하는 예. 저녁에 간 곳인데요. 사실 좀 긴장하고 갔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긴장하고 갔는데 아까 그 젊은이는 저희가 왔다고 제가 왔다고 소름이 돋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근데 만져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예. 저 소름이 쫙 돋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젊은이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고 아까 거기는 인기가 좋은 거기는 또 예. 뭐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했던 곳입니다. 유세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또다시 이제 울산 쪽으로 가셔야 돼서 부산 쪽으로 가셔야 돼서 이제 남은 사람이 서영교예요. 예. 서영교가 이제 남은 팬 서비스를 해주느라고 에이 꽝 대신 닭이다. 이러고 서영교를 보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거 서영교 약간 착각할 정도로 저를 좋아해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책 갖고 와서 사인해 달라는 분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사인해 드리고 사인해 주다 보면 너무 사인을 많이 해달라 그러고 손을 잡아당겨서 예, 손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도 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이재명 경호하는 것만 봤지 저를 경호하는 건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 선거 기간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악수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손 앞으로 떵떵 붙잖아요. 예, 예. 그 옛날 박근혜 후보는 파스 붙이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러 안 하고. 예, 그런 걸 그 사람을 봤는데 저도 팔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예, 그러기도 하고 어른들이 좋아하시면 잡고 안 놓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는 잡고 안 놓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제 대구에서 서로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혔는데 예.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런 경험을 했겠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가시고 나서 꽝 대신 닭이 그 경험을 좀 해봤는데 대구 동대구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가득 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TK 지역의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 처음에 대구 동성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갔을 때 제가 또 같이 갔습니다. 먼저 차량 위로 올라갔는데 끝이 안 보이게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 그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다닐 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끝이 안 보여서 깜짝 놀랐고 근데 제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데 가게 앞에 잠깐 세웠어야 되는데 차를 빼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딱 내리니까 오셨냐고 차 안 빼도 된다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대해주는 게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면 많이 좋습니다. 어느 날 대구에 한 저녁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대구에 대구 제가 갑자기 동네 이름을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대구 제가 달서구 예, 달서구 저녁에 갔는데 거기가 그나마 대구에선 지지율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26% 나왔대요. 제일 높아도. 그렇게 나왔는데 밤에 갔는데 불금이었어요. 이건 뭐지? 여기가 중랑구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중랑구 밤에 제가 술집들을 돌거든요. 술집을 돌면 사실 반은 술 먹고 왜 왔어?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희 되게 지지율이 높아요. 제가 서울에서 득표율 민주당 중에 1등인데요. 밤에 갔는데 대구 달서구가 느낌이 그랬어요. 이 느낌 뭐지? 중랑구인가? 10명이 앉아있으면 반은 지지하고 반은 좋아한다고 외치고 거기는 서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표시를 내면 나중에 찍힐까봐 표시 못 내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손 들고 1번 젊은이들이 1번을 외치니까 옆에서 또 숨겼던 분들이 1번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변했다고 느끼는 건 제가 언론사 회장님들하고 통화했을 때 언론사 기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고 언론사 어제도 이제 몇 분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주 전화 주시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저는 와서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 이렇게 물었는데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될 가능성보다도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TK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되는 거 그 의미가 매우 커야죠. 그런데 방금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손이 엄청 타셨네. 네, 이쪽은 하얀. 네, 여기 손부터는 하얀데. 네. 아이고. 많이 타고 근데 제가 이제 국민들께 한 가지 도움을 요청할 것은 대구 경북을 가서 느끼는 건데 그 대구 경북 밤에 그 응원 열기가 아주 좋을 때 옆에 이강철 수석님이 같이 가셨어요. 이강철 수석님이 사실은 대구에서 됐어도 아주 일찌감치 되셨어야 되는 분인데 여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구 경북은 확 뭉친답니다. 뭉치고 조직이 쫙 풀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셨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다 좋아해 줄 수도 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이 무섭다. 지금도 그게 무서우니까 대구 경북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밭갈이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일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낮았어요. 20%대 아주 낮았습니다. 정도로. 예.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정선거 뭐 이런 것을 불을 많이 지핀 그쪽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사전 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본 투표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투표 의욕이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민주당 안 찍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찍고 싶지는 않고 또 저기 표 찍자니 시원찮고 이래서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래 하는 사람이 많을지 궁금한데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신 바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전 투표에서 우리를 찍으신 분들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찍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있기 전에는 약간 대면 지나가시던 분들도 사전 투표를 하고 나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예. 저희들에게 사전 투표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자주 오시죠. 저희가 대구와 경북을 다녔는데 난 이미 찍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경북도 대구도 지난 사전 투표보다 약 10%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대구가 40몇이고 20몇이고 경북이 30몇입니다. 지난번보다 10% 정도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은 다 해봤자 저희들이 경북은 23% 지난번에 대구는 20%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전투표가 적게 나왔고 제가 생각하기엔 말씀처럼 에이 내가 그동안 윤석열은 또 국민의힘도 찍었지만 이쪽을 찍고 싶진 않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다. 네. 예.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구에 갔는데 술 먹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눈빛 보면 알아요. 되게 선하게.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2번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다가오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도 김문순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쑥 내리는. 그러니까 막 저항하지 않고 쑥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잖아요. 너무나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키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망만 하지 말고 왜 잘못한 것을 혼을 내야 그놈이 다음엔 다시 잘못을 안 할 거고 그리고 혼을 내줘야 무서운 걸 알아요. 혼 냈는데도 그래도 나는 뭐 네가 내 새끼니까 그냥 찍는다 그러면 그거 믿고 마음대로 잘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그게 좀 이번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경북 상주에 이제 유세를 하러 갔는데요. 경북 상주에 가서 3분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셨어요. 탈당해서 저희가 만났는데 3분이 어떤 분이냐면 상주 시의원을 5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을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런 분이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 그다음에 한 분은 상주 시의원을 4번, 3번 이렇게 하신 분 중에 또 의장을 하신 분이 탈당을 하셨어요. 예. 이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선거 운동복을 입혀드렸는데요. 2분은 아직 입당은 안 하시고 한 분은 입당까지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는 것도 보기 싫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동조하고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내 인생, 내 정치인으로서 양심상 더 이상 국민의힘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잘했다. 그래서 비난받은 것보다 잘했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비난은 일부가 하셨겠지만 차마 비난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잘했다. 당신에게 나도 국힘이지만 동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김상욱 효과도 혹시 좀 있던가요? 김상욱 효과가 있죠. 김상욱 효과가 있죠. 김상욱이 국민의힘인데 사실은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권성동이 김상욱 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막 대놓고 뭐라고 했잖아요. 김상욱이 너무 외롭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상욱의 그런 효과도 있고 이준석. 예. 이준석이 또 발언을 아주 막무가내 험한 나쁜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탈당했다. 이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서 의원님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을 하셨으니까 네. 이준석 관련된 부분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어때요? 명태균하고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명태균하고 가깝죠. 얼마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 흐름과 분위기를 명태균이 만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또 전국에서 강의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럴 때 강사료, 강의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서로가 윈윈한,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곳에서 이준석하고 그 명태균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명태균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명태균을 찾아간 겁니다. 오세훈 만드는 걸 봤거든요. 홍준표 만드는 걸 봤거든요. 홍준표 오세훈 만드는 걸 보니까 윤석열이 찾아가는 겁니다. 윤석열이 찾아간 건 이준석 만드는 걸 봤거든요. 이준석은 오세훈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날라갔고요. 홍준표 날라갔고 오세훈 수사받고 있고 홍준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누가 수사받고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받고 있잖아요. 명태균에 의해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준석 여기에 이준석 차례인 거죠. 예. 저희가 그래도 그동안 이준석은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탄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파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의 표가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탄핵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준석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그동안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번에 말로 할 수 없는 막말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판에 거의 항복선언 하듯이 해서 단일화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단일화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정책 공약도 내놓고 그리고 조직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준석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준석을 더 키워주지 않습니다. 가면 완전히 갈기갈기 짓밟아서 내팽겨칠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거기에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막판에 뭔가 딜이 정치공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당권과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은 합쳐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도 머리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여기서 일정 정도의 표를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들이 완전히 내팽겨치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건데 거기서 계산기를 두들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그럼요. 그 이유는 일단 막대한 선거 비용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당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끝까지 추악한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추악한 거래를 할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도 계산기를 좀 더 두들기게 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사전투표 전에 서로 단일화하는 게 맞죠. 그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은 국민의힘에 또 김문수 뒤에 윤석열이 남아있거든요. 윤석열이 이준석을 끝내는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데 공헌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둘은 아무리 공학적으로 해도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방 말씀하신 돈 문제가 있어서 가능성은 저희들은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선거 마지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이준석 유세 일정을 보면 둘 다 대구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이 대구 유세 끝나고 공식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또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12시 반 현재 서 의원님이 보시는 단일화 가능성 몇 %? 단일화 가능성 70%? 네. 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아니 저는 그냥 인간이면 안 하는 게 많고 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돈 문제와 그리고 지금 양쪽이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김문수가 또 달콤한 것을 내놓으려고 하고 자기 것을 내놓으려고 하겠지만 그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김문수도 이준석이 있어야 나중에 대선 후보에서 지고 나서 거기서 팽당하지 않을 거고 그런 몇 가지 계산기를 두들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칩시다. 한들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표가 가도 네.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가 또 다 김문수 지지하는 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1.5 그러니까 반 정도 도움이 될까 말까 하겠죠. 제가 보기엔 이준석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김문수에게 지지하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준석이 윤석열의 탄핵에 표를 던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아마 뭐 김문수랑 단일화를 해도 몇 프로 가지도 않을 겁니다. 참. TK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하와이 가가지고 이번에 선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웃기죠. 저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봐요. 이 투표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 의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정치를 해왔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한 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선언하는 거 저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혹시 TK에서 지금도 홍준표 인기는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홍준표 인기는 없습니다.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는 TK에서 뭐 윤석열, 김문수 인기가 있겠습니까? 김문수를 몰라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김문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는 정말 그냥 대구니까 그렇게 찍었던 거고 홍준표가 살아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준표에게 표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가 16개 시도 중에 그 국민들의 소득이 거의 최하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구 사람들 홍준표 싫어합니다. 홍준표 싫어하고요. 우리한테 표를 못 주겠어서 그런 거지 홍준표에 대한 인기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해놓은 것도 없고 말도 막 하고. 예.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 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 하나 세운 거 말고는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대구역 앞에 그것도 뭐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어마어마한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대구 광장을 다 메운 거예요. 예. 다 메웠는데 되게 특이한 건요.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예. 대구 그 햇볕 세잖아요. 너무 세고요. 예. 제가 바닥에 앉았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손수건으로 이쪽에 놨다가 이쪽에 놨다가 아. 손으로 앉았다 이러고 앉았거든요. 예. 그 땡볕을 전부 다 고스란히 맞으면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오기 전부터 그 자리를 다 메꾼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러고 영상 나서- 봤는데 예. 대군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어마어마해요. 놀랐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작은 그게 있는데 그게 박정희 동상인지 아닌지도 예. 모르겠고요. 그 나락을 들고 있는 그거 보면서 예. 한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시대 아니 국민 주권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프리카 맛을 제대로 보셨군요. 네. 이번에 또 보니까 춤도 난 그렇게 잘 추시는 줄 몰랐는데 춤은 원래 그렇게 좀 끼가 있으세요? 제가 춤을 잘 추던가요? 한번 보실래요? 아닙니다. 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네. 저 실력이 좀 그 뭔가 가락이 있으신 솜씨인데 치어리더 네. 출신을 치어리더를 하셨나 뭐 이랬거든요. 즐겁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네. 흥이 막 느껴졌어요. 네. 그 준비가 됐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그 유세할 때 언제 그 대로변에서 그렇게 큰 음악을 틀고 함께 한번 나오네. 춤을 춰보겠어요. 예.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저는 저희가 이기는 선거든 지는 선거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잔영이 남는 거예요. 음악이 계속 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율동을 자신감 있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던 거다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의원들 네. 이렇게 춤추는 거 우리가 가끔 봤는데 네. 그랑프리셨어요. 그랑. 아. 1등이셨어요. 아주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그 청년들이 이번에 율동을 맡아서 하거든요.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하다. 그냥 예쁜 걸 떠나서 카리스마 그 여성과 남성 아이들이든 그 청년들의 카리스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에서 혼자 준비는 했죠. 조금씩 그때 출 때는 연습 안 한 거고요. 연습을 해봤어요. 춤에서도 저렇게 멋짐이 폭발될 수 있구나. 이재명을 응원하는 저 율동 유세단은 이재명은 그 정도 카리스마는 아닌 것 같아. 이재명 정책과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는 그 훌륭함에서 오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고 카리스마이고 이 사람들은 너무 멋있어요. 제가 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춤을 췄지만 조금 준비를 하면 나도 춤에서 카리스마를 보이겠구나. 당선되고 나서 그 춤솜씨 우리 정어리 TV에서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방금 이거 약간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요. 해원여고를 하고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 했습니다. 이화여대도 총학생회장 했는데요. 고등학교 해원여고는 총학생회장이 응원단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응원단장이 율동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때 총학생회장이 기초가 있으시군요. 그때 해운여고는 뭐 운동을 뭐 특별히 대표로 하는 게 있었어요? 해원여고가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1100팀으로 나눠서 1, 2, 3학년 전체가 모여서 1000팀, 100팀. 거기에 이제 총학생회장이 사실은 투표로 뽑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말고 마이크를 잡고 어디 가서 놀 데도 없는데 이 여고생들이 이 머리 카트 친 총학생회장 언니가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줄 서! 똑바로 서! 그리고 선생님들 야유하는 그 노래를 불러요, 저희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해 합니다. 저희가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좋죠. 좋습니다. 제가 이런 노래 합니다. 학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못하고 한 번 하면 정학이요 두 번 하면 퇴학인데 선생님 너무해요. 학생도 사람인데 왜 나무 다리에서 조용히 만납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2절은 뭐냐면 선생이란 무엇길래 연애도 잘하고 한 번 하면 약혼이요 두 번 하면 결혼인데 선생님 너무해요. 학생도 사람인데 왜 나무 다리에서 조용히 만납시다. 이걸 이제 하는데 제가 마이크로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우레와 같이 따라해요. 학생이 한 3,000명 되거든요. 거기서 하니까 이제
그 보통 있을 때 선생님에 대한 그 불만 이걸 서영교와 함께 외치는 거죠. 그런 네. 노래가 있었군요. 네. 개사를 해가지고. 개사를 해서 예. 그때 이제 율동도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할 때마다 약간 유세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큰 특혜죠. 그래서 저는 유세차 위에 다 올라와라. 예. 언제 한번 올라와 보냐. 다 올라와라. 올라왔다 내려가라. 어. 그리고 율동하는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만 보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같이 한 번씩 흔들어주고 가시면서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와서 흔들어주고 가신 분은 무조건 찍습니다. 그 노래 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올라오시네요. 댓글이. 네. 학생이란 무엇길래. 짠, 짜자자자, 짠. 맞습니다. 그쵸? 예. 한 번 하면 태학이요. 두 번 하면 태학인데. 너무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자기는 연애도 잘하고 말이야. 학생들은 말이야. 그 감성 풍부할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네. 아이고. 해운여고 동문들이 또 응원 글도 보내시네. 예. 중랑구 해운여고 화이팅 하셨네요. 중랑구 해운여고 예. 청잠바 스카트 있고요. 예, 여름엔 청잠바 스카트, 하얀 백구두 아주 예쁩니다. 겨울에는 그 교복이 골덴 교복에 예. 금박으로 목련이 딱 박혀 있는 야. 아주 고급스럽고 이쁘죠. 괜찮은데요? 네.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유경수 여사 친언니예요. 그래요? 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 언니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홍소자 교장 선생님이고요. 남편이 한승수 전 그렇군요. 국무총리를 했던 주미대사 하셨던 예. 누구신지 그런데 알겠네. 저희들한테는 참 잘해주셨고요. 예. 저하고도 또 생각도 많이 맞으시고요. 그럼 박근혜 해자 그 해를 쓴 모양이죠? 해원여고 예,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예. 박근혜 박근혜도- 해자는 아니고요. 박근혜도 은혜 네. 해자예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아니 은혜 해자라니까요. 같은 해자지만 예. 네. 은혜 해자라고요. 해원여고 해자예요.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가 했던 예, 해원여고예요. 예.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딱 12시간도 안 남았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오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네. 오늘과 내일까지가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늘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투표 동료를 하고 또 SNS로 지지하는 것들은 괜찮을 겁니다. 내일 투표 동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대구 경북에선 내일 국민의힘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투표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하는지 감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른들을 차에 태우고 오면 그거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좀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전화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기호 1번을 찍으실 분을 찾아서 투표 장소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밤부터 총동원령입니다. 지금부터 총동원령입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그들의 총동원령에 의해서 꺾였어요. 지난번도 윤석열 대구 경북 그쪽 모든 지역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의 막판에 뒤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총동원령입니다. 저희들 총동원령. 예. 예.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 이런 타이틀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듣는 것 보니까 선거대책위원장보다 더 어울리는 제목이 골목사령관 이렇게 쓰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골목 저는 전체 지금은 제 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총동원령입니다. 예. 아는 곳 모든 곳에 전화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상주의 3명의 시의원들이 탈당했다는 말씀 소개해드리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경상도 부산 사투리더라고요. 부산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외국에 있다가 와서 국내 상황을 잘 몰랐는데 와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부산인데 아버지, 어머니, 남편 다 저쪽이랍니다. 자기가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자기를 살리려면, 자기하고 같이 살으려면 기호 1번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3명을 설득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설득했는데 1, 2, 3 3명 설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는데 서영교 의원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제발 꼭 이겨달라고, 자기 안 그러면 목숨을 끊겠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너무 행복해서 더 설득하러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세액공제 이런 거 있는데 후원금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후원금 받고 싶고 꼭 당신의 얘기를 전국 곳곳에 방방곳곳에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넘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은 1, 2, 3이 아니라 1, 2, 100이다. 1, 2, 만이다 이러고 설득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득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윤석열 상황으로 돌아오죠. 지금 언론이 계속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그 작가님 발언으로 계속 도배를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비교해서, 김문수는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김문수 한 게 뭐 있습니까? 서영교 보고 고맙다고 했던 게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 주요한 책임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 갖고 김문수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서영교 의원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한 거라고는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한 표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표를 박박 긁어다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골목사령관 서영교 의원님 춤추는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과 만들어가. 근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와, 기분 좋다.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대구 어디쯤이죠? 대구 동성로입니다. 동성로. 네. 대구대표점인가요, 저희가? 네네네. 아주 끝이 없이 모였습니다, 끝이 없이. 네. 이번에 유세하시면서 몸도 좀 빠지셨겠는데요? 제가 그리고 내려가서 마주쳤는데 또 어디선 저 꼭대기에서 저를 비춰가지고요. 예. 저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왔어요.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셨죠. 끝나고 갔는데 악수를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서영교예요. 서영교랑 같이 춤추고 그래서 완전히 기세가 그때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대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이번에 우리 골목사령관님이 가서 디비 넣고 오신 거네. 디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나니까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저들이 결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못 찍겠어. 안 되겠어. 이랬는데 또 이쪽이 결집한다니까 그쪽이 결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30%만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0%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51% 모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더 나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드리면 대구에서 할머님이 오셔서 나는 찍었어. 1번 찍었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전화했더만. 우리 아들이 당신들 찍어주라고 전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멀리에 계신 아드님 따님이 전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구 경북의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시장 통해서 저희가 유세를 하는데 시장 통해서 떡 갖다 주셨어요. 떡 갖다 주시면서 여기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대구에 갔더니 힐스테이트라고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높이 있는 거예요. 대구가 높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놀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놀이터에 두 가족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두 가족이 전부 다 계속 손 흔들어주면서 1번이라고 하고 같이 손 흔들어주고 저희가 마이크로 저 멀리 가족들에게 인사했거든요. 손 흔들어주고 제가 거길 도는데 나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제가 어머니 서영교 왔다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좀 더 먼저 가잖아요. 차가. 어머니 이러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흔들어 주시는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쑥스러워서.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울은 다 흔들고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어르신 복지관 갔다 나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안아주느라고 오시느라고 오시느라고 계속 안아줘요. 근데 제가 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한 번만 안아줘.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안아줘요. 근데 뒤에 어머님이 지만 안아주나? 나도 와서 안아줘요. 그래서 아까 5명의 어머님이 연거푸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구도 어머니 그랬더니 이렇게 가시다가 그 다음에는 손 흔들어 주셨어요. 그럼 남자분들도 가는데 그냥 가요. 이렇게 보고 안 보고도 가요. 근데 계속 서영교 왔다고요. 이재명 좀 뽑아주세요. 이제는 한 번만. 그럼 한번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유 너무 간절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까지 더 애쓰시고 이제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어떨지 걱정인데 여러분 대구 경북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전화 좀 해주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방심은 안 하고 네. 이제 우리 새나라에서 만나야죠. 네. 예. 저희도 더 기대가 열심히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 참 딱 한 가지 마지막 말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구 경북을 부탁한다고 콕 집어서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그런데 또 콕 집어서 인구미래위원회를 부탁하셨어요.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인구미래위원회. 예. 인구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함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인구미래위원회를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짧은 시기에. 그리고 전국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구미래위원회는 또 인구 감소하는 지역 그걸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미래위원회 분들이 전국을 같이 다녀주셨어요. 전국을 같이 다녀주셔서 전북에서 또 대구 경북에서 인구미래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졌고 어제 청송 저희가 청송에 갔었는데 청송에도 인구미래위원회가 다 오셔서 청송에 진보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진보시장을 쫙 훑으면서 물건을 다 사주셨죠. 그리고 어제 또 영양 가보셨어요? 영양에 또 많이 오셔갖고 같이 분위기를 다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문경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구미래위원회랑 같이 가고 문경시장에는 김부겸, 서영교, 한창민, 박은정 의원이 수석 대구 경북 골목위원장이랑 으로 저랑 또 같이 다녀주셨는데요. 그래서 박은정, 고민정 이렇게가 그 문경장을 돌았습니다. 장을 도는데 저희가 여럿이 갔잖아요. 싹 다 팔아드렸죠. 싹 다 팔아드렸는데 할머니들이 내 것도 사줘라 내 것도 사줘라 이러시고 한 할머님이 내가 오늘 아픈데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안아드렸어요. 근데 한 할머님이 막 다가오면서 제 서영교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들이 다 고스란히 있는데요. 할머님이 막 다가와서 나도 안아줘. 그래서 그 할머니도 안아드렸죠. 원래 제가 거기를 가보면 할머니들이 약간 그래 왔어?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들이 다 열리셔서 이거 팔아주면 다 찍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또 할머님들의 마음도 살랑살랑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구 경북 골목골목 유세단이 선거대책위원회가
땀과 마음으로 그쪽 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오신 거군요. 저희 거기서 라이브 한번 했는데 예. 누적 조회수가 저는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처음 해봤어요. 예. 누적 조회수가 12만 회 나왔어요. 어이고. 예. 그래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거기 시장 다니는 거를. 예. 아무튼 새 정부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인구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죠. 인구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 그것도 예. 한번 이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새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한번 좀 같이 따져보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또 인터뷰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금요일 날 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날, 예, 저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면서 아, 그때 차에서 하셨군요. 했는데 네. 원래는 이제 출연해주면 저희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강원 지역이라서 전화 연결로 했는데 당초에는 약속하기에 한 10분 정도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네. 40분이나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우리 정어리원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어리 TV.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쓰시고 오셨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대구 경북에서 표로 화답해 주었으면 좋겠네요.